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금고나 통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재물운을 좌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밥솥입니다. 밥솥은 단순히 밥을 짓는 조리기구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밥솥은 집안의 불씨를 지키는 곳이었고 가족의 생명과 재물을 이어주는 중심이었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불과 곡식의 조화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불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고 곡식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이 둘이 만나는 곳이 바로 밥솥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솥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전기밥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곧 불의 기운이며 그 안에 담기는 쌀은 땅의 생명력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식복이 생기고 식복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재물은 따라오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밥솥을 아무 곳에나 두십니다. 심지어 운이 새어나가는 자리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밥솥의 위치 하나가 금전운을 막고 가족의 건강과 복까지 흐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밥솥이 재물은 주는 영향은 물론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 그리고 금전운을 부르는 올바른 관리법까지 모두 전해 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집에는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은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중심이었지요. 아침이면 그 솥에서 밥을 짓고 저녁이면 국을 끓였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했고 솥뚜껑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가족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밥을 다 지은 후의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반드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김이 빠져나가면 복도 함께 새어나간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밥솥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밥솥 재물과 연결될까요? 풍수에서 밥솥은 불과 물, 그리고 곡식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불은 양의 기운을 만들고 물은 생명을 순환시키며 곡식은 대지의 풍요를 상징하지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식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식복이 있는 집에는 반드시 재물운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밥솥으로 현대의 전기 밥솥도 원리는 같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곧 불의 기운입니다. 그 안에서 쌀이 익어가는 과정은 화기와 수기가 만나 생명을 탄생시키는 순간이지요. 이 화기가 집안 전체에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에너지가 살아나고 일이 술술 풀리며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솥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밥솥은 화기를 품고 있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불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지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이나 기운이 정체된 구석에 두면 화기가 약해지면서 재물은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밥솥 안에 밥알이 늘어붙어 있거나 뚜껑에 물때가 끼어 있다면 그 순간 기운이 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소용없지요. 더러운 그릇에는 맑은 기운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된 에너지가 쌓여 집안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로 재물운이 막혔다고 찾아오신 분들의 집을 보면 밥솥이 현관 근처에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싱크대 바로 옆습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도 잘못되었는데 관리까지 소홀하면 그 집의 화기는 완전히 꺼진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밥솥은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금전운은 물론 전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밥솥은 단순한 살림, 도구가 아니라 재물운의 핵심이지요. 부잣집일수록 밥솥의 위치와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이사를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밥솥입니다. 옛날부터 새 집에 들어갈 때는 밥솥을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빈 밥솥이 아니라 쌀을 가득 담아서 말이지요. 이 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밥솥은 물과 생명, 재물의 근원으로 여겨지지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밥솥을 드리는 행위는 이제 이곳에서 돈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쌀을 채워놓는 것은 금전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는 요원이었습니다. 쌀 한 털 한 털이 곧 돈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역시 밥솥이 없는 집은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시지요. 아무리 큰 집이라도 밥솥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집은 금전 흐름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텅 빈 공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솥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그곳부터 재물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날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손 없는 날을 택해 이사를 했는데 이는 잡기나 부정한 기운이 금전운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이날 밥솥을 가장 먼저 드리고 그 밥솥으로 첫밥을 지어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집에서 재물의 흐름을 여는 의식이었고 가족 모두가 풍요를 나누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밥솥과 함께 드리는 물건들인데요. 바로 소금과 파치입니다. 요즘에도 운의 정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죠.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파트군을 막아 재물운이 새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밥솥단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소금 한 줌과 파치지 파한 줌을 올렸고 이를 그릇에 나눠 새 집 구석구석에 잠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 전체가 정화되고 금전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풍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밥솥을 먼저 드리고 그날 저녁 그 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식은 간소화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지요. 새로운 공간에 재물의 씨앗을 심고 가족의 금전운이 꽃 피우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풍습의 핵심은 돈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밥솥이 자리 잡으면 재물도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밥솥이 이상한 장소에 있다면 금전 흐름이 잘 흐르기 어렵겠지요. 밥을 짓는 물씨가 꺼지지 않으면 돈의 흐름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일수록 이사할 때 밥솥을 소중히 다룹니다. 것을 버리지 않고 새
집으로 함께 가져가거나 아예 새 밥솥을 준비해 쌀과 함께 첫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전운의 흐름을 시작하는 순간이지요. 밥솥 위치 하나가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밥솥이라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재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가 버리지요. 풍수에서는 공간마다 흐르는 기운이 다릅니다. 밥솥은 화기를 품고 있기에 그 자리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밥솥을 두면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현관 입구 근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이곳에 밥솥을 방치하게 되면 재물은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특히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신발장이나 현관문 바로 옆에 아무렇게나 두는 것은 최악의 자리입니다. 밥솥의 화기가 외부로 향하면서 집안의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배치를 한 가정은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저축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구 옆이나 전자레인지 옆도 위험합니다. 같은 불에 키울 길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화기가 과열되어 균형이 깨집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화기가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불길이 부딪히면 집안 분위기가 날카로워지고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며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잘못된 투자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지요. 재물은 마음이 안정될 때 흘러오는 법입니다. 싱크대처럼 습기 많은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과 물은 상극입니다. 밥솥에 화기가 습한 곳에 놓이면 그 기운이 약해지고 집안의 양기 자체가 떨어집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일할 의욕이 사라지며 기회를 놓치게 되지요. 특히 싱크대 바로 옆은 물에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라 밥솥을 두면 재물이 물과 함께 흘러내려 버립니다. 씻고 헹구고 버리는 공간 옆에 재물의 상징을 두는 것은 스스로 돈을 버리겠다는 행위나 다름없지요. 비슷하게 화장실 근처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으로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곳 근처에 밥솥을 두면 재물운이 정화되기 전에 변기를 통해 그대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물을 내릴 때마다 돈도 함께 내려가는 셈이지요. 또한 화장실은 음의 기운과 습기가 가득한 곳이라 밥솥의 양기, 즉 재물운의 기운도 약하게 만듭니다. 사용하지 않는 밥솥이라고 해서 침실이나 거실 한가운데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음기가 머무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밥솥을 두면 음양의 균형이 깨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몸에 피로가 쌓입니다. 피곤한 사람은 돈을 벌 기운이 없지요. 무엇보다 거실 한가운데는 집안의 중심으로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에 밥솥 같은 물건을 두면 중심의 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지요.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 금전운도 함께 무너집니다. 쓰레기통 근처에도 절대 놓지 마세요. 밥솥이 주방에 있다 보니 무심코 그 주위에 쓰레기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는 버려지는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 옆에 밥솥을 두면 재물운이 쓰레기와 섞이면서 좋은 기운까지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는 구멍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지요. 특히 주방, 쓰레기통 바로 옆 선반에 밥솥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물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치에 밥솥을 두면 재물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합니다. 중심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의 건강도 약해지며 결국 금전은 전체가 막히게 되지요. 밥솥 하나의 위치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 화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밥솥을 절대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위치 하나가 큰 재물의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밥솥은 어디에 두어야 재물이 살아날까요? 잘못된 자리를 피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솥 제자리를 찾으면 집안의 화기가 안정되고 그 안정된 기운이 금전운으로 이어지지요. 가장 좋은 곳은 주방, 안쪽 벽면입니다. 주방은 본래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밥솥을 안쪽 벽에 두면 외부의 혼란스러운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주방 전체에 풍요의 기운을 고르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히가스레인지나 싱크대에서 떨어진 벽면이 밥솥을 두기에 좋습니다. 이곳은 불과 물의 균형이 잘 잡히는 자리로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지점이지요. 실제로 부잣집 주방을 보면은 밥솥이 항상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주방의 수납장 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좋지 않은 위치와 겹친다면 이곳은 피해야겠지만요. 부엌의 수납장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곳으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밥솥을 두면 풍요와 화기가 만나 재물을 모으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때 높이도 중요한데요. 허벅지에서 목 사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발과 닿을 정도로 너무 낮으면 화기가 억눌리고 머리보다 너무 높으면 기운이 흩어져 버리지요. 수납장에는 안정된 에너지의 중심이라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환기가 잘 되는 코너도 좋은 자리입니다. 밥솥은 화기를 품고 있기에 공기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막힌 곳에 두면 열기가 정체되어 악한 기운으로 변하지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맑은 기운이 계속 순환합니다. 특히 창문 근처이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구석이 이상적입니다. 햇빛은 양기를 보충해 주고 바람은 탁기를 제거해 주어 밥솥에서 흐르는 재물운을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지요. 이런 환경에서는 재물운도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또 나무 재질, 선반 위도 추천할 만합니다. 오행에서 나무는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목생활라고 하는데 나무가 불을 도와주는 원리지요. 그래서 나무 선반 위에 밥솥을 두면 화기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스테인리스나 유리보다 원목 소재가 훨씬 좋은 이유입니다. 이런 배치는 재물의 기운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고 저축이 잘 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밥솥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곳에 있으면 재물은 불안정해집니다. 평평하고 단단한 곳, 자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곳이 최선의 자리입니다. 결국 좋은 위치란 화기가 안정되고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집안의 기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밥솥이 편안하게 자리 잡으면 그 집안의 재물운도 편안하게 흘러옵니다.
부자들은 밥솥의 자리를 찾을 때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 곳을 시도해 보고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지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밥솥 하나의 위치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솥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낡고 지친 밥솥은 재물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새는 그릇이라 부르지요. 오래된 밥솥을 계속 쓰면 돈도 함께 낡아집니다. 밥솥을 5년 이상 사용했다면 이제 슬슬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 코팅이 벗겨지거나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미 그 밥솥의 좋은 기운도 함께 약해진 것입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밥이 자주 늘어붙는다면 그것은 밥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집안의 기운도 정체되고 재물의 흐름 역시 막히게 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밥을 지은 후에는 반드시 내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밥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썩으면서 탔기를 만듭니다. 특히 뚜껑 안쪽에 고무 패킹과 증기, 구멍은 물때와 곰팡이가 끼기 쉬운 곳입니다. 이곳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밥을 깨끗이 지어도 그 밥에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밥솥을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떼어내고 고무 패킹을 빼서 따로 씻고 증기 구멍도 솔로 닦아내야 합니다. 외부도 젖은 행주로 닦기는 바로 제거해야 하지요. 이렇게 관리하면 밥솥이 풍수 물건으로서 금전운의 기운을 항상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밥솥 뒤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좋은 미료통이나 행주, 심지어 쌀통까지 올려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화기를 눌러 막는 행동입니다. 밥솥은 늘 자유롭게 숨 쉬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눌리면 그 기운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집안의 재물운도 함께 억눌리게 되지요. 고장난 밥솥을 처리할 때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야 하지요. 그동안 우리 가족밥 지어줘서 고마웠어라고 말하거나 깨끗이 닦은 후 천으로 한번 감싸서 버리면 좋습니다. 조상들은 오래 쓴 솥을 버릴 때 소금물로 한번 닦고 절에 가져가거나 땅에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밥솥을 소중히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새 밥솥을 드릴 때는 쌀을 먼저 씻어 담고 첫 밥을 지어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처음으로 밥을 지을 때는 마음을 밝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지으면 그 기운이 밥솥에 스며듭니다. 관리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짓고 먹고 씻는 일상이 곧 재물운을 관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밥솥을 정성껏 다루는 집은 돈도 정성껏 모이고 복도 오래 모은다. 부자들의 주방을 보면 밥솥이 항상 반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재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담긴 것입니다. 밥솥은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닙니다. 집안의 불시자, 재물운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와는 물론 우리 가족 집안의 금전운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습한 곳, 쓰레기통 근처와 같이 절대 놓으면 안 되는 위치에 밥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주방 안쪽 벽면이나 나무 선반 위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밥솥에 올려둔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치워주세요. 코팅이 벗겨지고 얼룩진 밥솥을 아직도 쓰고 계신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고 새 것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밥을 짓고 나서 밥솥을 깨끗이 닦아 보세요. 뚜껑 안쪽까지 정성껏 손질하고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아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밥솥 하나로 집안의 화기가 살아나고 그 화기가 가족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금전운이 열리기 시작한 신호이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기록되는 순간 기운은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기운은 나누면 커지고 돈복은 순환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복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도 돈이 손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지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의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그것도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리에 놓여 있지요. 단순히 소금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 담아 특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단지에 두면 훨씬 더 강력한 정화 효과가 생기며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생기지요. 지금부터 부자들이 실천하는 소금단지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이 증발하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강한 양의 기운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단지에 담으면 그 힘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단지는 흙을 구워 만든 그릇으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지닌 정화의 기운을 단지가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소금 단지는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깨끗하게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탁기가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금전의 흐름이 회복되고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예로부터 집안에 재물운을 부르고 싶은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단지가 금전운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했지요. 소금단지를 준비할 때 어떤 그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자기 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빚어불러 구워낸 것으로 땅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그릇에 태양 기운을 받은
소금을 담으면 자연의 기운이 완벽하게 순환하며 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거나 그보다 조금 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색감은 밝은 톤이나 흰색, 계열이 조명의 기운을 담은 갈색, 계열도 괜찮습니다. 형태는 입구가 넓지 않고 안정적인 모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그릇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릇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운의 궁합이 가격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아무 소금을 담아도 될까요? 소금 단지에 담을 소금을 고를 때는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넓은 염전에 가두고 태양에 열기로 오랜 시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자연의 전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가공된 소금보다 순수한 양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 효과가 뛰어난 것이지요. 만약 천일염을 구하기 어렵다면 핑크, 솔트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금들도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 풍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제염이나 맛소금처럼 화학적으로 처리된 소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기운이 약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소금의 품질은 단지 안에 담긴 기운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금이니만큼 좋은 품질의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집안의 금전 흐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금 단지를 준비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같은 소금 단지라도 넣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먼저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가장 먼저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은 금전은 재물운이 드나드는 핵심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기운이 막히면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곳이 깨끗하면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다만 소금 단지를 놓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관 정중앙에 두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공중앙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을 막으면 오히려 흐름이 정체되기 때문이지요. 신발장 속 구석이나 현관 쪽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들어오는 기운을 조용히 걸러주는 자리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현관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함께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지요. 풍수에서 주방은 가정의 변형 에너지가 모이는 중심지로 여겨집니다. 물이 잘 흐르고 불이 안정적으로 타오르면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고 가족의 건강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가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들어와도 빠져나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주방에 소금 단지를 두면 물과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고 탁한 기운을 정화하여 재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불을 사용하고 칼을 다루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 단지를
눈에 너무 잘 띄는 곳에 두거나 물기와 직접 맞닿는 공간에 두면 실생활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장한 쪽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방과 함께 물을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나쁜 기운이 가장 쉽게 쌓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씻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기 쉬운 것이지요. 특히 화장실은 풍수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물과 깊은 관련이 있고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 흐름이 막혔을 때 화장실 청소부터 하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화장실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면 집안의 재물운이 사라지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면 소금의 정화작용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여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화장실에 탁기가 제거되면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다만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소금 단지를 물과 직접 닿지 않는 수납함 내부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보다 자주 점검하여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이지요. 화장실 외에도 집안에는 외부와 맞닿아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베란다나 발코니는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계 공간으로 외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잡기운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는 햇빛과 바람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기 때문에 소금의 정화 효과가 자연의 기운과 만나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이 소금에 닿으면 양의 기운이 충전되고 바람이 불면 탁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베란다에 소금 단지를 둘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게 닿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소금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굳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비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샤시 안쪽 구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근처이지만 빗물이 튀지 않는 위치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기를 막으면서도 소금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 구석은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기운의 흐름을 조용히 정화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베란다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공간이 바로 창고나 다용도실입니다. 이곳은 자주 드나들지 않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묵은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이면 그 안에 탁한 기운도 함께 쌓이게 되고 이것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 재물운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창고나 다용도실에 소금단지를 하나 두면 오래된 탁기를 제거하고 공간의 기운을 맑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가 묵은 기운을 흡수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집의 남서쪽에 창고가 있다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남서쪽은 풍수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방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기운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금전 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소금단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계산대 근처인데요. 예산대는 돈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핵심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곳이니 금전의 기운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좋은 기운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가져온 다양한 기운들 중에는 잡기운도 섞여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런 기운들이 계산대 주변에 쌓이면 매출이 불안정해지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대 뒤쪽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잡기운을 흡수하여 매출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전 흐름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손님의 발길도 늘어나고 거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소금 단지는 반드시 손님에게 보이지 않게 두어야 합니다. 계산대 위에 노출되면 오히려 금전운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랍안이나 계산대 뒤편 선반 구석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계산대 근처에 소금 단지를 둘 공간이 없다면 창고나 재고, 보관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의 창고는 판매할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재고의 흐름이 곧 매출의 흐름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재고가 정체되어 있으면 매출도 함께 정체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돈의 순환도 막히게 됩니다. 이런 창고의 기운이 탁하게 쌓이면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고나 재고, 보관실 선반 안쪽에 소금 단지를 두면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재고의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 단지는 높은 선반 안쪽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손이 자주 닿지 않으면서도 공간 전체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다만 습한 곳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소금이 습기를 먹거나 다른 물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소금 단지를 두면 좋은 장소를 알았다면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 단지라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소금 단지를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좋은 곳은 침대, 아래나 머리맡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에도 소금 단지를 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줄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침실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소금 단지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대 근처에 두면 수면 중에 우리 몸의 기운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은 음기가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소금의 정화작용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의 양기를 빼앗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침대 아래나 머리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자는 동안 악몽을 꾸거나 잠을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두통이나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침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곳은 거실 한가운데나 너무 허이 보이는 탁자 위입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처럼 혼이 보이는 곳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소금 단지가
모든 사람의 눈에 노출되면 금전운이 분산되고 재물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 곳에나 잘 보이게 놔두지 않는 것처럼 소금 단지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소금 단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조용히 작동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금 단지를 올바른 장소에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소금 단지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탁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정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흡수했던 나쁜 기운을 다시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3개월에서 반년에 한 번씩은 교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개월 정도면 소금이 충분히 탁기를 흡수하여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절기처럼 기운이 크게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교체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동진하를 비롯하여 설날이나 추석 전에 새소금으로 바꿔주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소금을 만져보았을 때 눅눅하거나 굳어 있다면 즉시 교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금이 이미 많은 습기와 탁기를 흡수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가 안 된다고 느끼실 때는 1개월 주기로 새로 갈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을 자주 교체하면 막혔던 금전 흐름이 다시 풀리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소금 단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축축하거나 손에 묻어난다면 이미 포화 상태라는 뜻이니 바로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셔야 집안의 기운이 다시 맑아집니다. 소금 단지를 교체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도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원칙들이 소금 단지의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한 공간에는 소금 단지를 하나만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를 두면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기운이 분산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하나의 소금 단지가 집중적으로 그 공간의 탁기를 흡수할 때 가장 강력한 정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소금 단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는 반드시 낮 시간에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몰 후에 이동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해가 지면 음기가 강해지면서 기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때 소금 단지를 옮기면 흡수했던 나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 시간에 햇빛이 있을 때 이동하면 양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소금 단지를 보호해 주어 안전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 단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주변이 어지럽게 되어 있으면 소금의 정화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탁기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소금 단지를 둔 곳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정돈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금전운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금 단지를 관리하다 보면 교체한 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체한 소금을 절대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단지 안에 소금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가득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음식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흡수했던 탁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실 청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체한 소금을 물과 함께 섞어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 청소도 하면서 소금도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바닥에 더러운 기운까지 함께 씻어내 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변기에 소금을 뿌린 구솔로 문질러 청소하고 물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에 담겨있던 나쁜 기운이 물과 함께 멀리 흘러가며 집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버릴 때도 의미를 담아 처리하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재물음과 대운도 함께 바뀝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이지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탁한 기운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간이 깨끗하게 정화되면 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소금단지는 바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편관에 둔 소금단지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주방에 둔 소금단지가 재물의 기운을 안정시키며 화장실에 둔 소금단지가 금전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소금단지를 올바르게 배치하고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서서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며 사업이나 장사가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금단지가 나타내는 행운의 징조입니다. 소금단지 하나의 소금을 담아 조용히 구석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소금단지를 준비하시고 올바른 자리에 배치하신다면 여러분의 금전운과 재물은 이 상승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